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1과를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2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1과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떤 걸 배웠죠? 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은요, 대인관계였습니다. 대인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중요해요?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행복과 건강뿐만 아니라 임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버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인관계를 다른 말로요,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대인관계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친구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동료라고 하고요.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요, 직장 상사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아래쪽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아랫사람들을요, 부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네 글자로요, 직장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어떤 기관에 들어온 사람을요, 선배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후배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위에 사람과 만날 때 좀 불편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어렵다라는 말은요, 쉽다라는 반대말이 아니라 어렵다와 비슷한 말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하는 것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배운 문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법 어떤 것들을 공부했죠? 여러분들 책을 펴보시고요, 15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법은요, 뭐뭐고 해서였습니다. 뭐뭐고 해서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어서와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다. 그리고요, 뭐뭐고 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을 때 자주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을 봅시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뭐뭐으면 되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결 방법,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괜찮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뭐으면 돼요 라고 얘기했죠. 자, 어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 버스 지하철이 끊겼어요, 지금 밤이 늦어서 없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택시를 타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택시를 타면 돼요 라고 얘기했죠.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대사관에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해결책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 조건을 나타내는 말, 자, 예를 들어서요, 여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사관에 가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사관에 가야 한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잠시 드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국 생활, 한국에서의 직장에서 적응하는 이야기를 공부했죠. 자, 다음에 듣기 부분에서는요, 고천 씨와 고천 씨의 아들 성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민이가 학교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민이는요, 친구들과 PC방에도 가고, PC방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조금씩 친해진다, 이런 내용을 같이 공부했었죠. 자, 읽기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자, 20페이지를 같이 봅시다. 베트남의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적응은 잘했지만 높임말을 쓰는 것이 좀 어려워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씩 잘 적응해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처음 갔을 때 자기소개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을 자기소개를 아주 짧게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짧게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이야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게 되면 먼저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냥 먼저 제가 자기소개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지금은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요 성격이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느긋하다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고요. 그리고 사교적입니다. 자, 이렇게 활발하다, 사교적이다를 같이 이야기하면요. 외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방금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처음에는 이름을, 두 번째는 하는 일, 직업을 소개하고요. 보통 세 번째로 성격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요. 이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오늘은 성격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부터 살펴볼 텐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임준 선생님의 성격을 가지고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준 선생님은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임준 선생님과 다르게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하나의 성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느긋하다, 천천히 어떤 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요. 느긋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나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급하다라고만 하지 않고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급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외향적이다의 반대말은요. 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조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임준 선생님처럼 외향적인 사람은요. 활발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교적이다. 친구를 좋아해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사교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외향적이다. 그 다음에 조용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6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향적이다라는 말에서요. 좀 느낌이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활발해요, 사교적이에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자기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요.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요. 누가 이것을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먼저 나서는 사람들을 적극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 개념은요.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보통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런 것은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지만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지만 소극적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것이 더 안 좋아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성격입니다. 자기의 특징일 뿐이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은 꼼꼼하다. 꼼꼼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덜렁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덜렁거리다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술집에서 술을 마셔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내 핸드폰!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물건을 자주 놓고 오거나 아니면 자기 스케줄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덜렁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수첩에 뭐든지 다 잘 적어놓고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철저하게 꼭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꼼꼼하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는데도요. 쇼핑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쇼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꼼꼼하다. 꼼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을 봅시다. 다정하다, 무뚝뚝하다가 있네요. 다정하다와 무뚝뚝하다, 이것은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격이 따뜻해요.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임준 선생님은 따뜻한 사람이네요. 다정한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정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무뚝뚝하다라는 사람들은 보통 조용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좀 차갑다, 차가운 인상, 차가운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느긋하다,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어휘들을 봤으니까 월크북으로 익힘책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크북 18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휘 1번부터 보면요. 적극적이다, 무뚝뚝하다, 느긋하다, 성격이 급하다, 내성적이다가 있는데요. 골라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나는 기다리는 일이 좀 힘들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왜요? 빨리 해야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격이 급하다.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일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나는 어때요? 오랜 친구,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에게도 내 속마음, 내 진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성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오랜 친구한테도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다. 자, 내 동생은 어때요?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하는 경우가 없어요.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항상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요. 내 동생은 성격이 느긋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내 친구는 말도 별로 없고 말이 별로 없어서 어떤 느낌이에요? 따뜻한 느낌은 아니네요. 다정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서
무뚝뚝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겠죠. 무뚝뚝해서 가끔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먼저 해요. 스스로 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적극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먼저 하는 편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고집이 센 사람? 아니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사람은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을요, 유머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아이는 물건을 잘 잃어버려요. 뭐예요? 덜렁거려요. 큰일이네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아이는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반 친구들이 서로 친해져서 조용한 교실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 떠들기도 하고요. 활동적으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활발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활발해졌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 동생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줘요.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한 사람이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동생은 정이 많아서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잘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연결해 볼게요. 1번.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주시면 될까요? 저는 외향적인 편인데 저하고 반대네요. 외향적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성적이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해요. 조용해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다음에 제 남편은 아이와 대화도 많이 하고 잘 놀아줘요. 어떤 남편이에요? 어떤 아빠예요? 따뜻한 아빠, 다정한 아빠네요. 자, 4번을 보면요. 저도 그렇게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겠죠. 버스에서 또 우산을 놓고 내렸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2개나 잃어버렸네요. 어떤 사람이에요? 덜렁거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1번, 왜 그렇게 덜렁거려요?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죠. 자, 4번. 제 룸메이트는 너무 느려서 옆에서 보면 가끔 답답해요. 자,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룸메이트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격이 느긋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4번을 봅시다.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일이 많이 익숙해졌죠?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안젤라 씨가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따뜻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가르쳐줬는데요. 그런 말이 여기 없네요. 뭐예요? 따뜻하다, 친절하다 이런 것들을요. 자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상하게 잘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저는 빗소리에도 잠이 깨요. 자, 여기는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 어떤 일을 민감하다, 어떤 일에 예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는 둔감하다 또는 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다의 반대는 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작은 것들만 봐도 놀라거나 아니면 힘들어해요. 이런 사람들을요. 예민하다,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작은 것들 아니면 좀 큰 것들이 나에게 와도 잘 몰라요.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런데요. 둔한 사람, 둔감한 사람들은요. 밖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도 가만히 잠을 자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저는 어떤 사람이어서 빗소리에도 잠이 깨요. 비가 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민하다. 예민한 편이어서 빗소리에도 잠이 깨요. 그래요? 저는 한 번 잠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저는 둔한 사람이에요. 둔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정말 춥죠? 네, 날씨가 이렇게 춥지만 아이들은 잘 뛰어놀아요. 정말 활발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활발하게 잘 뛰어노네요. 저는 일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잘 따져보는 사람, 잘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신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어떤 결정,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요.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항상 그렇게 신중하게 일을 하니까 실수가 없죠. 네, 맞아요. 이렇게 신중한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과에 나오는 성격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문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법은요, 아어지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를 써놔봤습니다. 그래서 적다, 많다, 어둡다, 밝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적다, 작다, 크다, 여기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형용사죠. 자, 그런데요, 이 아오지다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다,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적다에서 이렇게 많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많다에다가 아오지다를 써서 많아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요. 많다에서 적다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때는 적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다에서 적다로 바뀌니까 적어지다 이렇게 도착하는 것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둡다에서 밝다로 변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밝아지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밝다에서 어둡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둡다, 비읍 받침이 있으니까 어두워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용하다에서 시끄럽다로 바뀌었으면 역시 비읍 받침이 있으니까 시끄러워지다 라고 바뀌고요. 시끄럽다에서 조용하다로 바뀌면 이 부분을 써서 조용해지다. 이렇게 하다는요, 해지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크다는 어떻게 바뀌어요? 크다에서 작다로 바뀌면 작아지다 라고 얘기하고요. 작다에서 크다로 바뀌면 커지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아어지다는요, 이렇게 변화를 바뀌는 것을,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계절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급 때 잘 배웠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봄은 어때요? 따뜻해요. 네, 맞아요. 따뜻하다, 따뜻한 봄 이렇게 얘기하죠. 여름은 어떻습니까? 덥다, 더운 날씨, 더운 여름. 가을은 어떻습니까? 시원하다, 시원해요. 시원한 가을이죠. 겨울은 어때요? 춥다, 추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계속 바뀌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을 때 날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덥다로 도착했죠. 그래서 더워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름에서 가을이 되었어요. 그러면 날씨가 어떻게 됐어요? 시원하다, 시원해지다 이렇게 도착하는 것을 써주시면 되죠. 자, 가을에서 겨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추워지다라고 얘기하고요. 겨울에서 봄이 되면 다시 따뜻하다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따뜻해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7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시도 씨, 예전에는 실수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많이 꼼꼼해졌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꼼꼼하다로 바뀌었죠. 변화했어요. 그럴 때 꼼꼼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예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예전이라는 것은 옛날 또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는 요즘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아어지다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내용을 봅시다. 아이 성격이 어때요? 태권도를 배운 후부터 많이 활발해졌어요.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조용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활발해요. 외향적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다음을 봅시다. 고향에 있을 때는 성격이 느긋했어요. 예전에는 느긋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격이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하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많이 급해졌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는 옛날에는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요. 바뀌었네요. 바뀐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오지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밑에를 봅시다. 예전은, 과거는 어땠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달라진 것, 바뀐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 생활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어때요? 요즘은 어때요? 편해요.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생활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번을 봅시다. 예전에는 물건값이 싸다. 요즘은 비싸다. 예전에는 물건값이 쌌어요. 지금은 비싸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전에는 성격이 급하다. 지금은 느긋하다. 예전에는 성격이 급했어요. 지금은 느긋하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느긋해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전에는 자주 아팠어요. 지금은 건강하다로 바뀌었어요. 건강해졌어요. 예전에는 한국어 발음이 나빴어요. 지금은 발음이 좋다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럴 때 발음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워크북 익힘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힘책은 20페이지에 있어요. 자, 2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채소값과 과일값이 작년보다 많이 비싸다, 비싸지다, 비싸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겨서 교통이 편리하다, 편리해지다, 편리해졌다. 라고 얘기하죠. 가구를 옮기고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니까 방이 넓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해서 발음이 좋아지다,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병을 넣으니까 가방이 무거워져서 다시 꺼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후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여행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3번을 봅시다. 요즘 운동하세요? 건강이 좋아 보여요. 네, 늘 피곤했는데 요즘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동네에 아파트가 생겼네요. 네, 아파트가 생겨서 동네가 옛날에는 조용했어요. 한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복잡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복잡해지다,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는 발표할 때 긴장을 해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빨갛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럴 때 빨개졌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라고 대답했네요. 자, 겨울이 돼서 낮이 많이 어떻게 됐어요? 짧다, 짧아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겨울이 돼서 낮이 많이 짧아졌어요. 맞아요. 낮이 짧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얼마 전에 이사하셨는데 어떠세요? 이사하기 전에는 회사가 멀었는데 이제는 가깝다 이렇게 변했죠. 옛날에는 멀었어요. 지금은 가까워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아어지다 같은 경우는요. 변화를 나타냅니다. 달라진 것, 바뀐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이것들이 많다에서 적다로 바뀌면 여기 적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하는 지점을 가지고 아어지다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다에서 적다로 바뀌면 적어지다. 적다에서 많다로 바뀌면 많아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법은요, 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는 대신 또는 뭐뭐는 대신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대체라고 나와 있어요. 대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대체하는 표현을 얘기할 때 대신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어휘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쉬운 예문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밥을 먹어요? 저는요.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고요. 뭘 먹어요? 빵을 먹습니다. 원래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요? 아니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빵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요. 대신이란 말을 쓸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침에 밥 대신 빵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지 않아요. 빵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임준 선생님, 주말에 쉬어요? 아니요. 주말에 안 쉽니다. 저는 주말에 쉬지 않아요. 하지만 주중에, 그러니까 평일에 쉬어요.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쉬다.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에 쉽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쉬어요. 이렇게 하는 거. 쉬는 자리에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화요일, 목요일이 들어와요. 그럴 때 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말에 쉬지 않아요. 주말에 쉬는 대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쉬는 대신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보통 화요일과 목요일을요. 그냥 화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표현은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KTX 타봤나요? 아주 빠른 기차죠. 이 KTX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요. 빨라요. 그런데 하지만 비싸요. 이렇게 표현할 때 빠른 대신 비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빠른 대신 비싸요. 이 제품은 어때요? 디자인이 예쁜 대신 성능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형마트는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편리해요. 하지만 좀 가격이 비싸네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편리한 대신에 가격이 시장보다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책에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 28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말에 쉽니까? 아니요, 주말에 쉬지 않습니다. 이런 예문이 나왔네요. 일요일에도 출근해요? 네, 일요일에 일하는 대신에 월요일에는 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는 간단한 숙제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실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실수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했죠. 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대신에 전화를 자주 드려요. 직접 찾아뵙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뭐가 가져왔어요?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전화를 자주 드려요. 자, 일이 많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일이 많은 대신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표현했죠. 자, 밑에는요. 회사는 어때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일이 힘든 대신에 월급이 많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일 언제 합니까? 주말에 근무해요. 하지만 평일에 쉬어요. 주말에 근무하는 대신에 평일에 쉬어요. 자, 이 사람은 일요일에 근무하지만 화요일에 쉬네요. 자, 음식을 시켜 먹는 대신에 만들어 먹어요. 이렇게 대신 들어왔고요. 대체했어요. 이 컴퓨터는 품질이 좋아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품질이 좋은 대신에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워크북을 좀 보도록 합시다. 워크북은 22페이지에 2번부터 볼게요. 나는 일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실수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실수가 없다. 이 가게의 과일과 채소는 비싸요. 하지만 싱싱해요. 비싼 대신에 싱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회사는 월급이 적어요. 하지만 휴가가 많은 편이에요. 월급이 적은 대신에 휴가가 많은 편이다. 버스를 타고 가면 한 번에 가요. 하지만 지하철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버스를 타고 가면 한 번에 가는 대신에 지하철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대신에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살아요. 그러면 자주 못 만나요. 자주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요? 영상통화로 채웁니다. 그래서 떨어져 사는 대신에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3번을 봅시다. 친한 친구 생일인데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럼 못 만나는 대신에 선물을 보내는 건 어때요? 자, 1번.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공기가 깨끗하지요? 네. 그런데 공기가 깨끗해요. 하지만 벌레가 많아요. 공기가 깨끗한 대신에 벌레가 많아요. 자, 학교에 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 하기 힘들지요? 네. 그래도 힘든 대신에 학비를 벌 수 있어서 좋아요. 네. 힘들어요. 하지만 돈을 벌어요. 무슨 돈이에요? 학비. 학교에 내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참 적극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적극적이지만 좀 덜렁거려요. 실수를 하네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대신에 좀 덜렁거려서 가끔 실수를 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엄마 아빠를 많이 도와주지요? 많이 도와줘요. 하지만 용돈도 엄마 용돈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20,000원 주세요. 이렇게 더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을요. 요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는 대신에 용돈도 더 요구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뭐뭐는 대신에 라는 말은요. 대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여기에 있던 것을 치우고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이 바빠서 여기에 못 왔어요. 그러면 임준 선생님이 없어요. 누가 와요? 다른 선생님이 옵니다. 이럴 때 임준
선생님 대신에 땡땡땡 선생님이 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요. 이럴 때 대신이란 말을 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 뭔가 반대되는 느낌의 조건,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but, 하지만,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도 대신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글자들을 한글이라고 하죠. 한글에서 자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야, 어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모음 말고 자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글자들 어떻게 읽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런 식으로 읽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거를 외국인 학생들은 그느드르 무브스 뭐 이런 식으로 읽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저는 임준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겠죠. 뭐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는데 이 친구들, 이 아이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들을 좀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이름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요, 기역입니다. 기역.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니은이고요. 이 친구는 디귿 이렇게 쓰고요. 이 친구는 리을 이렇게 쓰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모두 몇 명이죠? 14명, 아니 14개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14개의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이 친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미음이에요. 미음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이 친구의 모양 그대로를 여기에다 쓰시면 이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이 친구요. 먼저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지읒이 되고요. 이 친구는 비읍이 되고 이 친구는 미음이 됩니다. 이 친구는요. 먼저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모양 그대로 여기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이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친구의 이름이 그렇게 됩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14개의 친구들 중에 11개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자, 먼저 11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3명의 친구들을 따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니은이 되겠고요. 이 친구는 리을입니다. 이 친구는 미음, 이 친구는 비음, 이 친구는 이응이 되고요. 이 친구는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그 다음에 히읒 이렇게 이름이 되는데요. 나머지 세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아주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친구는요, 원래는 기읍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 글자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기역이다. 맨 처음에 한번 소개했던 친구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원래는 디읒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디귿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디귿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이름을 봅시다. 이 친구는
원래는 시읒이라고 써야 되죠. 그런데 시읒이 아니라 여기에 점 하나만 찍어줍시다. 그래서 시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의 이름을 볼까요? 여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이 친구들의 이름을 소개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과의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어휘 부분하고 문법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읽기와 쓰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과의 뒷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